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건설사와 입주자들이 심한 마찰을 빚었는데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2년간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지어진 광양의 한 아파트.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을 시작한 이 아파트에서 우선 분양 자격 조건을 둘러싼 시비가 불거진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하여튼 뭘 많이 갖다 댔어요, 저한테. 뭐 없는 주택을 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전입을 늦게 했다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신은 적격, 당신은 부적격.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 대다수는 거주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세대나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이후 입주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임대 사업권자인 A건설사는 분양을 받고 싶다면 웃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 전환 당시에 집만 없으면 우선 분양 전환이 된다. 들어갈 때 만약에 안 된다 그랬으면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적격을 일부러 때린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은 거니까. 그리고 최근 2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는데 모두 입주민들의 승소였습니다. 건설사 주장대로라면 다수의 입주민들은 임대 사업자를 내 더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 민간 건설사의 배만 불리게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워낙에 주택 보급률이 높아서 미분양도 많고 따로 그런 절차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필요성도 없고 그걸 통해 보호할 이익도 없고 실익이 없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진보적인 판례거든요. A건설사처럼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골라 임대 사업권을 승계받은 뒤 부적격 판정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민간 건설사는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는 상황.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앞으로 각 지역 임대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론의 압박을 느낀 여수시가 어제 자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는 여수시의 입장과 의회와 시민단체 측의 반박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얼마 전 치러졌던 여수 MBC 토론에 이어 지자체가 개최한 재난기본소득 토론회. 패널 모두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에 대해선 여수시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예산 부족 사태를 설명하자 시민단체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맞붙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원해주고 CCTV 다는데도 여수시 예산으로 지원해줘요.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장기수술 중단 근무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상대로 내년도 세입이 1,28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면 신규 사업은 둘째치고라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수건사업, 또 SOC 투자사업 당장 차질이 우려되겠죠. 두 패널은 재난지원금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는 유보된 가운데 여수시가 기본소득 지급을 기반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시한 건 지원금 지급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조례는 지원금 지급의 근거일 뿐 지원금 지급과는 차이가 있다며 지급 여력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는 이걸 여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도 돈을 줄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여수시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거든요. 또 특히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가 평행선에 달리며 격화되자 문 의원은 현 시장의 공약 미이행을 꼬집으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자체 재정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산단위 차지한 게 너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국세로 갑니다, 국세로. 그럼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국세 지방세화 세법 개정한 거 이거 하셔야죠.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에 대한 여수시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권력형 비리를 주장하며 당시 시장이었던 주철현 당선인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도 최근 추가로 제출돼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주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주철현 당선인이 여수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6년 준공 승인이 난 상포지구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당시 여수시가 준공 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시 행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 전 시장의 오촌 조카 사위가 대표를 맡았던 개발회사는 이 땅을 매입한 뒤 기획부동산 등에 되팔아 195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토지를 구입한 300여 명은 지금까지 등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올해 초 주철현 전 시장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총선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한 오촌 조카 사위인 김모 씨가 당시 비서실장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상포지구는 신 실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는 신 실장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와서 현장을 체크하고 갔습니다. 보고가 됐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수사로 공력형 비리 범죄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대해 주 전 시장은 과거 검찰 조사 등에서 특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촌 조카 사위의 발언도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 공작 논란과 이번 총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주철현 전 시장과 상포지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지역 20대 청년들이 수도권 못지않게 광주권으로도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이동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20대 전출자 7,900여 명 가운데 5,600여 명이 수도권으로 전입했고 2,300여 명은 광주로 터를 옮겼습니다. 전남에서 광주로의 인구 이동 추이는 2015년 이전까지는 순유출세가 이어지다 2015년부터 3년간은 혁신도시 준공 등으로 반전됐지만 2018년 이후에는 계속 전출 인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도심을 거쳐 순천만으로 흐르는 동천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순천 도심 속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달과 흰목 물대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9종을 포함해 모두 449종의 생물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천연기념물 9종 외에도 하천의 생태보건 지표종인 은어가 발견됐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생물 다양성 탐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 처음으로 뽑은 나간 면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월 공모 절차를 밟아 2년 임기 개방형 직위로 뽑은 신모 나간 면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론 수렴과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사직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새로운 모델로 면장직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한 가운데 나간면 지역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최근까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남녘바다에서는 요즘 꽃게가 넘쳐날 때인데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꽃게뿐만 아니라 병어, 갑오징어 등의 어획량도 급감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항구에 돌아온 어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 여선이 이틀간 잡은 꽃게는 고작 40kg짜리 두 상자뿐. 물량이 없다 보니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도 불과 10여 분 만에 끝이 납니다.
작년에 지금 이 시간쯤이면 우리가 지금 보통적으로 사람이 한 18명 다 이걸 4대 했는데 요즘은 이거 한 대 거의 하고 있습니다. 60여 척의 어선들이 올봄 진도 해역에서 잡은 꽃게량은 175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원난까지 겹치면서 다음 달 중순 금어기를 앞두고 서둘러 꽃게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어와 갑오징어, 문어 등 나머지 제철 고기도 어획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 1, 2도가량 낮은 수온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 어종들이 문어나 갑오징어들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획량 감소로 꽃게는 1kg에 8만 원, 병어는 30마리 한 상자에 최고 93만 원까지 정점을 찍은 뒤 지난주부터는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일제강점기 지역 예술계와 교육계에 헌신한 우석 김종익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나섰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어제 70주년 기념관에서 지역 예술인 73명으로부터 기증받은 75점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2020 예술인과 한마당 행사 개최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 행사는 내일까지 열리며 전시 작품 판매금 수익 전액은 순천대 발전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5번째 웹드라마가 시사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여수시는 내일 오전 10시 진남문예회관에서 45분 분량의 관광 홍보 웹드라마인 호전몽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작된 이번 웹드라마는 시간여행과 우정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시사회 이후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에 선정된 광양 사라실 정원숲이 방문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사라실 예술촌 일원 1,800여 제곱미터에 다양한 수목을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해 개방하고 인근 라벤더 단지와 연계해 인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온라인 농산물 거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 조직이 직접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가 참여하는 일종의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중간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올해 양파와 마늘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 과채류 등으로 품목과 물량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